버튼도둑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동성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지수가 항상 저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아주 지수가 이제 4천을 넘어섰죠. 자, 전 세계적인 M2 통화량이 엄청나게 급증을 한 상태죠. 한 상태고, 자, 조금 줄이는 듯한 분위기로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또 마무리가 됩니다. QT도 이제 종료가 되죠. 또 금리 전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을 보면은 26년도 증시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증시라는 게 모두가 다 걱정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조정을 하기도 하죠. 조정을 좀 하고 양털 걷기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는 게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큰 방향성은 계속 가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010-21881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이 통화량을 좀 보시면, 자, 지금 M2 통화량을 미국과 한국 비교를 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차트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통화량이 25년도를 10년치를 그려봤는데, 25년도에 100으로 인덱스로 딱 잡았을 때 통화량이 뭐 엄청나죠. 엄청나게 늘어나는 흐름이다. 자, 여기 미국 통화량인데, 자, 2020년도 팬데믹 때, 자, 이 팬데믹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통화량을 늘렸죠. 100에서 무려 180까지 거의 돈의 양이 80%가 폭증을 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아주 폭등을 했죠. 지금 뭐 팬데믹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다 그러는데 주식시장 왜 이렇게 폭등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돈이 이제 많아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도 수급이다, 이런 말이 있죠. 돈이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이 돈들이 뭐 어디로 가냐 이거죠. 부동산으로도 가고 주식으로도 가고, 이때 부동산도 엄청 올랐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팬데믹이 마무리가 되고, 자, 지금 이 돈을 양적 축소를 하기 위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계속 올렸습니다. 자,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자, 미국의 유동성은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였죠. 자, 보이다가 다시 이제 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하게 계속해서 유동성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내년에는 적자 재정을 좀 크게 펼칠 예정이다, 이렇게 또 발표가 나왔죠. 유동성을 시장의 M2 통화량, 전체 통화량 자체가 돈이 시장에 많이 돈다는 뜻이다. 많이 도는 게 내년도에는 좀 더 위로 이렇게 하다가 좀 더 위로 올릴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갈수록 증시는 들어 올려지는 이 흐름, 에너지가 더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금 부동산, 특히 서울 쪽을 완전 꽁꽁 묶어버렸죠. 사지도 마라, 팔지도 마라, 약간 이런 정책이 나와버리면서 거래량이 완전 씨가 말라버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돈들이 증시 쪽으로 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죠. 실제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증시로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76조, 78조 하던 게 80조 하던 게 어느새 85조까지 올라서 85조. 돈이 계속 들어줘. 증시가 계속 달리니까 돈이 이제 계속 몰리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몰리죠. 그리고 특히 부동산 쪽이 꽉 막혀버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돈들이 계속 이제 굴릴 만한 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이런저런 투자를 하던 돈들이 에라이 그냥 은행에 저금하자, 이렇게 그쪽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금값도 약간 주춤하고 코인도 한번 크게 흔들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정부 차원에서도 증시를 계속 밀겠다, 이런 정책을 계속 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돈들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 돈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은,
이런 거죠. 돈이 이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시장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신용미수, 신용으로 거래하는 외상거래가 상당히 계속 많이 늘고 있죠. 자, 이렇게 계속 많이 늘고 있는 이 상황이다 보면은 특히 이제 지금 특별한 악재를 찾아보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됐죠. 이번 에이펙도 상당히 잘 마무리가 되면서 협의가 잘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뭐 걱정할 만한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좀 되죠. 그렇게 되면은 또 자신감 있게 신용미수 그래 뭐 지금 이제 계속 할 거야 하고 비투자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 들어오면은 어김없이 별다른 뭐도 없는데 아주 사선 꼬투리 잡아가지고 증시를 확 내려쳐버리는 흐름들이 한 번씩 나오죠. 양털깎기가 한 번씩 나옵니다. 자, 그래도 어쨌거나 전체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통화량이 계속 시장 전체적으로 통화량이 계속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전망을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다가 내년에 26년도는 조금 더 올라갈 거다. 적자제를 좀 더 하는 방향이다 보니까 계속 우상입니다. 지금 이 100 수준에서 지금 10년 동안에 통화량이 아주 크게 증가한 수준까지 되죠. 자, 이런 수준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계속 미국보다 계속 밑에 있죠. 여기보다 좀 밑에 있었죠. 통화량이. 이렇게 가면서 이제 미국도 이제 여기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계속 특별하게 아주 큰 뭔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보면 미국 2010년, 22년, 2021년 급증했죠. 팬데믹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22 너무 돈을 엄청나게 풀어버렸죠. 금리 인하에다가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그냥 제공을 하면서 시중의 돈이 그냥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이러다 보니까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엄청 강하게 일어나죠. 돈 가치가 그만큼 많이 떨어집니다. 2025년, 2015년도에 만원하고 2025년도에 만원 차이가 많이 나죠. 상당한 차이가 나죠. 인플레이션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은 아주 크게 또 흔들릴 수가 있죠. 경제 자체가.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강력하게 금리를 급속도로 인상하면서 좀 줄였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로 바뀌고 있죠. 미국도. 자, 지금 이런 흐름이다. 그러고 미국의 대차 대조표 보면은 자, QT 축소 이게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양적 축소를 여기서 양적 완화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밀어 올렸다가 지금 이제 양적 축소를 다시 계속 진행을 했죠. 시중에 있는 돈을 계속해서 가져오는 축소시키는 시중의 돈을 다시 가져오는 이런 양적 축소를 계속 진행했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2025년 12월 달에 축소를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했죠. 자, 중단을 하게 되면은 시중으로 증시로 돈을 다시 제공을 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리도 인하를 하고 있죠. 금리도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 10월 달에 또 영수를 했는데 자, 금리 인하 두 번 했고 양적 축소도 이제 완화를 하면서 계속 시중의 돈을 정부가 빨아들이겠다. 요 분위기가 이제 12월 달에 마무리되니까 금리도 인하해서 돈을 풀고 양적 축소해서 이제 완화를 통해서 다시 돈을 푸는 쪽으로 움직이죠. 자, 그렇게 이제 12월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좀 올라가죠. 이렇게 유동성을 다시 좀 풀겠다. 그러니까 증시 쪽으로 미국 시장도 증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들어오게 되면은 미국은 전 세계 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양적 축소가 완화로 바뀌게 되면 또 전 세계적으로 또 돈이 또 확장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면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가치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증시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서울 부동산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가는 놈만 가더라. 또 이게 좀 트렌드입니다. 최근 트렌드 보면
자, 미국 기준금리 보시면 자, 이렇게 자, 금리를 아주 엄청나게 낮죠.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죠. 팬데믹 때문에. 그러고 돈을 다시 회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자, 올리다가 드디어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있죠. 0.25 내리고 다시 또 0.5 내리고 두 번 내려서 이제 4%까지 내려온 상태다. 12월 달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지만 이 추세는 이제 금리를 좀 낮추겠다 이런 의도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에도 그러니까 정책 자체는 방향성으로 보면은 뭐 밑으로 내리겠죠. 내리다가 좀 뭐 물가가 좀 흔들린다. 물가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좀 동결했다가 이제 좀 안정적인데 다시 내렸죠. 금리를 가파르게 오른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내리는 흐름으로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AI의 폭발적인 성장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에로 배전반 자 그리고 양자 컴퓨터까지 해서 이런 미래지향적인 이런 앞으로 돈이 많이 될 거다, 돈을 많이 벌 거다 라는 쪽으로 돈들이 아주 빠르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 지금 돈을 많이 버는 쪽들은 끝도 없이 상승하죠. 조선 그리고 반도체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2차전지가 엄청난 급등을 했죠. 근데 앞으로 2차전지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2차전지가 안 좋을 리가 없겠죠. AI가 이 배터리 없이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또 미국과 트러블을 보이면서 히토류 통제, 배터리 통제 이런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반사익을 크게 얻을 거다. 이런 분위기로 정말 가파르게 올랐죠.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보면은 2주 만에 정확하게 100%가 넘게 올랐어요. 100%. 2주 동안에 만원짜리가 2만원 됐다. 이렇게 된 거죠. 엄청난 가파른 속도로 올라선 상황이다. 근데 지금 다시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웃으면서 사진 찍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반사익을 얻으면서 ESS 배터리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다 미국이 전 세계와 동맹해서 중국의 공급망에서 대항을 하겠다, 공급망에 대항하겠다 이렇게 된 상황으로 급격하게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중국과 이제 악수하고 또 중국 관세를 10% 좀 내려주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다시 중국 때문에 또 수익성이 또 떨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이런 또 불안감이 증시 워낙에 많이 크게 올라선 상황이다 보니까 조정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번 상승은 ESS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뭐 주가가 뭐 이제 상승하던 이 재료가 조금 희석이 되었죠. 강력한 중국과의 한판 승부 이런 부분이 주가를 많이 끌어올린 상태 였다 보니까 좀 조정을 하는 분위기인데, 조정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나면 다시 이제 ESS로 갈 겁니다. 자, 중국과 미국이 완전히 봉합이 돼서 우리는 영원한 친구, 행복한 하루, 행복한 마음 이렇게 계속 가는 거는 어렵다. 좀 이렇게 좀 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될 겁니다만, 지금 이제 악수하고 이렇게 에이펙에서 잘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좀 악재로 작용을 해버렸다.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M2의 급행성 조정 그리고 한국의 M2 안정적인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연준 자산은 정점 대비 축소 후에 12월부터 이제 양적 축소를 중단하고 다시 양적 완화로 돌아서게 되죠. 자, 이런 지금 분위기라서 시중에 미국이 특히 유동성을 워낙에 가파르게 막 엄청나게 풀었죠. 이때 팬데믹 때. 그러고 이제 금리를 계속 내려가지고 올려가지고 유동성을 회수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금리를 줄이는 이 방향으로 좀 가고 있고,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 QD 축소도 이제 마무리되고
다시 양적 완화 쪽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특별하게 뭐 엄청난 뭔가 터지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증시는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이 분위기에 돈들이 갈 만한 곳이 크게 없는 상황이면 증시 쪽으로 계속 들어있죠. 그 중에 잘 나가는 쪽으로 돈이 계속 유입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라서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게 유동성이 돈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신용이 계속 많이 늘어나죠. 한 번씩 이제 모든 이제 상황이 너무 좋다. 이렇게 되면은 이 분위기에 또 특히 우리나라 이 사람들의 이 특징이 뭐 아니면 더죠.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내 돈 가지고만 투자하는 거는 나는 성이 안 찬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투를 정말 많이 하고 몰빵하는 게 정말 전 세계 최고면 1등입니다. 1등.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시장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죠. 1,00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미국에서 요거다 하면은 폭등이 합니다. 또 요거다 하면 폭등이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찍어서 이거다 하면은 물불 안 가리고 사서 올려버리고 하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도 한국인이 찍었다 그래서 올린다 그러면 따라 사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급등락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는 게 또 미국 증시다. 큰 종목들 말고 조금 이제 앞으로 좋을 거다 이런 종목들 아주 급등락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본거진 우리나라에서는 더 당연히 일상적이겠죠. 그러다 보니 신용밀수가 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너무나도 평화롭게 이렇게 잘 세팅이 되어 있다 그러면 또 B2가 많이 늘 겁니다. B2가 막 늘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조정을 한 번씩 양털가게 해버리죠. 그런 부분들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방향성으로는 앞으로 이 유동성이 계속 증시를 계속 밀어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0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2000지 중에서는 삼성이타이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지금 강력하고 좋다. 사실 히토류 통제 이 부분이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이 삼성이타 입장에서는 오히려 낫습니다. 원자재를 잘 공급을 받아서 ESS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상황인데 가동률 많이 계속 유지하면서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 수 있죠. 근데 소재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워낙에 이제 중국 제재 이런 부분 때문에 2주 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1주 하나 둘 셋 넷 다 2주 딱 2주 10일 만에 2배가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폭등을 한 거죠. 이 정도면 어디 잡주도 아닌데 폭등을 한 상황이다 보니 그 중에서 크게 또 작동한 게 중국에 대한 이런 선전포고 여기에 미국의 아주 강력한 또 맞대응 이런 부분이 이 주가를 아주 탄력 있게 올리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다시 조금 긴장이 완화가 되는 이 상황이다 보니 조금 이제 분위기를 살피는 이런 흐름이 조금은 나올 수 있습니다. 2000지 쪽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것은 삼성SDI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이거는 뭐 문제가 될 만한 게 없는데 계속 가겠지라고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지는 다 같이 움직여야 돼. 다 같이.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가는데 네가 많이 빠졌으니까 너는 한 10% 올라라 다시. 그러면 나는 얼마 안 빠졌으니까 난 3% 오를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된다. 가면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다 같이. 그래야지 얘도
계속해서 힘을 내고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조정 파동을 보이겠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중국이 다시 또 우리나라 이런 이 밸류체인 부분들을 또 위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감이 조금 조정을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 이차전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근데 워낙에 단기에 너무 엄청나게 올랐죠. 10일 만에 2배 올랐으니까 이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또 환경이 조금 나와버린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조정을 좀 보일 수 있겠지만, ESS라는 부분이 아주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는 어쨌거나 특히 삼성 SDI는 조정을 좀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